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건 뭐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 네.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비명계는 뭐 도처에 있죠. 네. 지난번 그 5월달 선거에서 그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막 40~50명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조직이라기보다도 천문 모임이죠. 때가 되면 금방 모입니다.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모을 수 있어요. 뭐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예. 당내 뭐 당 운영이라든지 당의 뭐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당이 이제 일사불란한 게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는 거니까요.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 이쯤 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까지. 그리고 비명계가 무슨 이렇게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신윤영 전 의원님.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른바 단일 체대, 단일 대우라는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뭔가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특히 당내 비명계가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비명계의 저런 주장 과연 힘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서른 의원님은 예. 저게 새롭지가 않은 모습인 게 21대에도 의원총회 하면 비공개에서 항상 이재명 대표님 앞에 놓고서는 사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이재명의 정치가 산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 항상 그러셨던 분이었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탈당하시고 새로운 물에 가셨죠. 예. 그리고선 낙선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를 어디까지를 비명계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민주당의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비명계가 뭐 고개를 쳐드냐 아니면 죽느냐 막 이런 것들 내부에서도 농담조로 막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누가 뭐 다른 목소리 내면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는 사실은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사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들 아직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를 얘기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심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1심에 대응해서 최대한의 논리를 피면서 단합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서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비명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잠룡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또 정치 행보도 기대를 해보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보거나 갈라치기를 하거나 이런 시각들이 오히려 우리 정치를 수준을 낮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들리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명도, 인지도가 높은 비명계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큰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 분이 두 분이 대표로 계세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런데요. 최근에 김동연 지사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뭐 신삼기면이 뭐 플랜 B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뭔가 가까워 보이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래는 연말 전에 유럽에서 돌아온다, 휴육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뭐가 자꾸 늦어지나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귀국 시점이 12월 말 정도 얘기 있었는데 내년 2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그럼 한 2달 이상 늦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 측 설명은 귀국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요 결과와 결부에서 결정한 사안 아닙니다. 따로 입장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이 이렇게 속 시원하진 않네요. 홍석균 전 의원님. 아직은 민주당 내 비명계
여전히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 22대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확고하게 친정 체제, 일당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공천을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비명계라고 불릴 만한 뚜렷한 어떤 주자가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 사이에는 지금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주 그 엄혹한 어떤 겨울 날씨도 개나리가 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봄이 오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민주당 전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서른 의원 말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 당규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미 벌써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될 수도 없거나 아니면 또 사퇴를 미리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가 올 줄 미리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헌 당규도 다 바꾸고 또 지금 현재 1심에서 이런 징역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금 당 대표 역할을 지금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좀 로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저는 서른 전 의원의 어떤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황은 이래요. 여러 가지 뭐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움직임과 관련된 거예요.